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은 재능보다, 머리보다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운의 본질이 하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은 운이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나 이병철의 시선으로 보면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이 머물지 못한 상태입니다. 운은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은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느냐, 그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스친 인연이 문을 열고 한마디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보다 마음을 보았고 성과보다 관계를 먼저 다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노력보다 깊은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행운의 흐름은 인간관계의 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연결은 기회를 만들고 부정적인 관계는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운이란 결국 우리가 맺은 관계의 결실이며 스스로 만들어낸 파동의 결과입니다. 혹시 요즘 모든 일이 엇나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병철 회장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 그리고 운을 불러들이는 5가지 마음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병철 회장은 운의 근원을 마음의 습관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운은 언제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곁에 머문다. 운은 시끄러운 마음을 싫어합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 고요한 기운이 모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사람을 잃는다. 분노는 순간의 불씨지만 그 불씨가 번지면 관계를 태웁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잠깐은 이긴 듯 보이지만 결국 신뢰를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반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운은 그런 사람 곁에 머뭅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중대한 보고에서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다음엔 아무도 솔직히 보고하지 않겠지.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임원은 이후 누구보다 치밀한 검토 습관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실에는 분노 대신 이성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숫자로 말했고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그가 다스린 것은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평정심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화를 내야 해결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분노보다 두려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멀어지고 운의 길은 끊어집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잠시 시간을 줍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이 기분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보자.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이 보이면 길이 보입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선 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정의 파도 아래 깊은 고요 속에서는 운이 잔잔히 머뭅니다. 삶의 지혜는 그 고요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당신의 운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운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 힘이 단단해질수록 삶의 행운은 점점 당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운은 비로소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합니다. 운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을 봅니다. 세상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 묵묵히 맡은 일을 끝내는 사람, 그들의 걸음 뒤에 운은 따라옵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말은 공기처럼 가볍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화려한 언변보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읽었습니다. 삼성 창업 초기에 회사의 자금이 바닥나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기 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늦춰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무너지면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도 무너진다. 그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돈을 구했고 결국 모든 직원에게 제때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운이 따른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 말은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입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에게는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다시 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럴듯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말의 무게는 금세 가벼워집니다. 운은 그런 허공 위의 약속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조용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구호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지시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삼성의 회의실에서는 말이 적었고 대신 행동의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는 큰 기업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한 실행으로 자란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운은 그런 조용한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운은 그 신뢰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꾸준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루던 그 일,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잊은 그 약속.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운은 말이 아니라 지금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운도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운은 화려한 구호보다 묵묵한 실천을 사랑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철학처럼 운은 늘 행동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남의 장점을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운은 따뜻한 말에 머뭅니다. 비난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칭찬은 복을 불러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입에는 늘 냉기가 돌지만 남의 장점을 알아보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온기가 감돕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평가할 때 결코 한 가지 잘못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세 가지 떠올려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동료의 실수를 두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한 일은 없습니까? 간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회사의 약점이지만 그 사람의 장점은 회사의 가능성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신뢰가 자라고 그 신뢰 위에 운이 머물렀습니다. 칭찬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료입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이 켜집니다. 그 빛은 다시 나에게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운은 바로 그 반사된 빛 위에서 흐릅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을 맑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상대보다 먼저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비판의 칼날은 늘 자신에게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장점을 보는 순간 내 안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 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칭찬은 공허합니다. 진심이 빠진 말은 아무런 기운도 만들지 못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칭찬은 아첨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남의 노력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노력의 흔적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일은 이렇게까지 해낸 점이 좋다. 다만 다음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 그의 이런 태도는 꾸짖음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칭찬은 성장의 언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말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세울 말을 찾고 관계를 지킬 말을 고릅니다. 그 말들이 모여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다시 기회를 부릅니다. 운은 언제나 그런 따뜻한 언어의 흔적을 따라 흐릅니다. 혹시 요즘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허물보다 장점을 한 가지라도 찾아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온기가 생기면 시야가 넓어지고 넓어진 시야 속에서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통해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가 심은 칭찬의 문화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조직을 지탱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운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그 따뜻함이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은 신뢰를 좋아합니다. 신용을 잃지 않는 사람,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운은 신뢰 위에 머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용은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생의 바탕이 되는 토대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에게 신용은 회사의 생명선이자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사업 초창기 거래처 한 곳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려 하자 주변에서는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약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이번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엔 그들이 먼저 손 내밀 것이다. 그의 말대로 몇 달 후 그 거래처는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병철은 손해를 감수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운의 신뢰를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마다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선택이 결국 회사를 더 멀리 이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이란 눈앞의 이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이는 보이지 않는 자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붙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그 순간엔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자는 오래 남아 사람의 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아무리 큰 재산도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운은 정직을 좋아합니다. 진실한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흐르고 거짓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을 피해갑니다. 이병철 회장은 신용을 단지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로 여겼습니다.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작은 약속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는 회사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그의 이 한마디는 지금도 삼성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말보다 빠르고 정보보다 가볍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약속을 무겁게 여깁니다. 그는 약속을 단순한 말이 아닌 신뢰의 계약서로 생각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다시 운이 됩니다. 신용은 단지 남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힘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타인에게뿐 아니라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운은 그 틈을 타서 흩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약속을 미루거나 잊은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당신의 운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보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신뢰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신뢰는 사람의 마음을 묶고 그 마음이 모여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운은 속임수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꾸준한 약속, 그리고 무게 있는 신뢰 위에서만 빛을 냅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지켜온 철학은 돈보다 이름을, 이익보다 신용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결국 오늘의 삼성, 그리고 그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그 빛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운은 닫힌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문이 먼저 닫히고 운의 길도 함께 막힙니다. 질투는 조용한 독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의 온기를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배워라. 질투는 나를 태우지만 배움은 나를 살린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남의 빛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한 임원이 경쟁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결국 뒤처졌네요.
그 말에 이병철 회장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앞서면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면 된다. 남의 잘됨을 미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배우는 사람은 남의 성취 위에 자기 길을 세운다. 그날 이후 그 임원은 경쟁사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안을 만들었고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시기의 감정이 배움으로 바뀌자 그의 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빛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빛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불씨부터 꺼뜨립니다. 질투는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지만 내 안의 평온과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내 안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가장 은밀한 적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쟁을 배움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좌절하지 마라. 남의 성공은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더 큰 사람이 결국 운을 끌어당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성공 속에는 내가 배워야 할 길이 숨어 있고 그들의 실패 속에는 내가 피해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시기 대신 배움으로 바꾸는 순간 운의 방향은 내 쪽으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배움의 겸손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사람만이 위로 올라설 자격이 있다. 그에게 배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를 잃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운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요즘 남의 잘됨을 보며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질투를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가 운의 문을 엽니다. 운은 겸손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빛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사람에게 운은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 안에서 운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이 머무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과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인생 철학의 핵심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의 말, 하루의 행동, 하루의 마음이 쌓여 그 사람의 운이 만들어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고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성공은 운이 따라준 결과가 아니라 운이 머물 수밖에 없는 습관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려 관계를 지켰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남을 칭찬하며 조직의 온기를 만들었고 신용을 지켜 이름의 무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함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운은 이처럼 조용히 사람의 태도를 따라 흐릅니다. 그 태도 속엔 욕심보다 절제, 비난보다 인정, 경쟁보다 배움이 있습니다. 결국 운이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품격의 결과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속에, 작은 약속 하나 속에,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약속 하나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운은 늘 그런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고운빛지에는 오늘도 당신의 삶에 조용히 빛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맑은 운이 머물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